생존자의 계단. 지인 한 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뉴욕으로 이민을 떠났다. 아이들이 세계무역센터를 보고 싶다고 졸랐지만은 정착하느라고 분주했던 지인은 세계무역센터를 누가 훔쳐가겠냐며 나중에 가져가 아이들을 달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지인은 때늦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대화 속의 한 토막이 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비행기 2대가 세계금융의 중심지이자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쌍둥이 빌딩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맨해튼 금융가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등등등등. 시간, 한순간도 시간의 기억 속에 당신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옆에는 생존자의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탈출하던 사람들에게는 동화줄과 같은 통로가 되었다. 참사 당일에 수백 명이 북쪽 타워에서 쏟아지는 잔해를 피해 이 계단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할 때 바로 옆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는 400명의 소방대원이 있었다. 철수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던 소방대원들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와 함께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살기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과 살리기 위해서 하마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 그리고 죽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자의 계단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계단이 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충격으로 남았다. 전쟁은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수치스럽기도 하다. 병자 호란 등도 우리나라에 이런 모아하는 것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몸 안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몸이 질병을 허락할 만큼 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으로 당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도 그렇다는 거죠.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강의 최정방인 면역체계가 뚫려서 병원균이 침투에 들어왔고 건강의 최고 방어선인 몸의 항상성이 와해되어 세균의 질병의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다. 질병에 맞서는 저항 능력이 면역이 깨졌고 질병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아야 할 항상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건강이 붕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첨단 검사 장비는 몸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질병을 잘 찾아낸다. 의사는 질병을 제거할 약 처방을 하는 동시에 환자가 숙지해야 할 세세한 지침을 명사구로 간단히 설명한다.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여전히 치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질병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을 제거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 차 안에서 악취를 없애고자 내 몸에 향수를 뿌린다고 한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향수 냄새가 사라지고 나면 악취는 다시 기승할 것이 자명한데 원인은 가만히 둔 채 향수로 냄새를 감추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질병은 결과보다도 원인에 치중해야 한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면서 한국과 전 여다른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하도록 법을 정해 놓았다. 건널목은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차는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통학버스를 추월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데 통학버스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 나는 이 간단한 것을 습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귀국 후에 미국에서처럼 운전하다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 뒤에 건너라는 손짓을 하곤 했는데 뒤차가 어김없이 경적을 늘렸다. 야간에 건널목에 불이 들어오고 선명하게 그어진 건널목 표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고장이 난 신호등도 없고 파란색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편리성이나 도로 상태는 좋지만 그럼에도 보행자 사고가 줄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도구라는 결과물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계도와 단속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정적되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천연금속 장기로 질병을 잘 찾아낸다고 해서 질병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흑인의 범죄율이 높고 IQ가 낮다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조사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흑인이 열등하다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데 결과를 원인으로 탈바꿈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현대의학이 증상을 통해서 원인을 덮어버리는 것과 흡사하다. 뚱뚱한 사람에게 큰 옷을 입혀서 뱃살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었던 어른 개미는 원래 개미는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미 호를 열심히 드나들었지만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찾아낸 어린 개미는 다리가 긴 사슴 등에 올라타고 넓은 세상을 달렸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에 주목하지 않고 증상을 치료한다. 나빠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질병이 커지면 비로소 질병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그러나 겨울에 물고기들이 사람을 피해 물속 깊은 돌 밑으로 빠르게 자취를 감추듯이 살아남은 병원균은 몸속 깊이 숨어있다가 게릴라처럼 뜻이 나타난다. 건강이 양육되어야 할 때 질병이 사육되는 세상이 되었다. 현대의학에서는 건강을 염려하지 않는다. 질병을 제거하는 질병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에서 질병을 분리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해 줄 수는 없다. 질병의 결과를 해결하는 대신에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야 동일한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세계 무역센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계단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희생의 계단이 되었다. 약이 많은 사람에게 생존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희생의 도구가 되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의약품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임상을 통해서 모든 부작용을 알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에 FDA조차도 허가 후에 많은 약품을 승인 취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후로 2023년 3분기에만 740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되었다. 이 의약품이 허락되었다가 이렇게 취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암도 유발하고. 주요 의학인 현대의학이 질병이 아닌 건강에 접근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질병의 증상에 접근해서 희생의 계단이 아닌 생존자의 계단이 되어야 한다. 증상에 국한한 대증요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목숨을 계도했던 과거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원인을 해결하는 근치요법이 되어야 한다.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된 3,000명의 희생자는 말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처참하게 먼저 보낸 가족과 전쟁터와 같은 처참한 사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다. 침략이 잦았다는 것은 그만큼 약했다는 것이고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를 무지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질병이 정식되지 못한 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원인이 아닌 결과에 치중했다. 이너피스 고등학교 때 오래전에 일인데 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시험 기간이면 습관처럼 삼키게 했던 약이 있었는데 타이밍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약이다. 잠이 오지 않는 약이었다. 이런 멜라토닌을 얼마나 망가뜨린 이런 약을 먹었다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을 잘 잤다는 말을 간혹 하셨다. 뒤집어보면 평소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이 된다. 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이 정신건강에도 세로토닌은 기분을 북돋우는 기능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햇빛이 환한 낮에 활발하게 분비되었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여서 깊은 숙면에 들게 하여 다음날 생기를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의 감기로 걸리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세로토닌은 뇌를 순환하며 신경전달 기능을 한다. 부족하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서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멜라토닌 역시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생체시계 역할을 한다.
부족하면 불면증이 시달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대체로 숙면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보다 낮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처병의 시장과 함께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깊은 상실감은 나의 하루하루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죽음이 기다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목숨이 일루처럼 위태했지만 묵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기력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날마다 점점 더 커졌다. 이겨버리고 산속에 들어서 깊은 호흡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았지만 일순간 잃어버린 평화는 일순간 돌아오지 않았다. 부족한 수면의 양과 제일은 심란한 마음을 더더욱 크게 만들었다. 아내는 다크 초콜릿을 꺼내지만 싸울 의지를 상실한 병사처럼 나는 투병의 초입부터 정신이 무너지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신력이 확 무너지게 되는 것. 암이라고 할 때부터. 끝은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듯이 나는 그때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위장관에 널리 퍼져 있는 호르몬으로 단순한 신경전달 물질 이상의 역할을 하며 불안과 우울증의 기세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연구는 정밀해 보였다. 보상과 관련되거나 동기부여 경로에 관여하는 행동파 도파민은 무엇을 가졌을 때나 성취감이 느껴질 때 분비되지만 세로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었다. 우울증에서 결핍되기 쉬운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었다. 트리토판은 우리 몸에 습시된 후에 소위 행복물질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90%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니 나는 무엇보다도 장을 건강하게 해야 했다. 장을 건강하게 해야. 또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주는 미네랄이다. 이런 것들. 칼슘도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준다. 또 비타민 B9으로 불리는 엽산과 코발라민으로 불리는 비타민도 12도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또 엽산 B12, 또 우울증, 또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 기억과 학습을 돕는 또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과 유전작용을 한다는 결과 논문은 차고 넘쳤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해서 영양을 채워넣으니까 그래서 마신병에 생수를 2번 이렇게 넣고 몸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잖아요. 40년 전에 시차 적응을 위해서 미국에서 처음 멜라토닌을 구입할 때 약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는 멜라토닌은 수면과 더불어서 몸을 회춘시키는 불로초 같다고 힘주어 몇 번이나 말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렸던 이 말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은 이 천년과학을 접하면서 다시 이제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참 이렇게 과학,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어서 몸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신체의 영양 공급은 생명의 출발점이다. 그랬네요.